안녕하세요. 오늘은 125페이지 예제를 보겠습니다. 갑인, 을해, 갑술, 정묘. 임지영이라는 대만 연예인인데요. 격신을 주보를 취할 때 을목을 정화가 투관해서 지지에서는 우술, 인술, 화국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을 제거 가능하기 때문에 격신은 갑목, 용신은 임수, 청용신은 정화 이렇게 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지에서는 묘술합이 있죠. 묘술합. 각자 합류. 배우자궁, 술토는 을병모가 패고하고 있고요. 삼간이 모두 기신. 배우자궁에 그 지장간으로 있는 글자들이 모두 기신. 혼인상의 어떤 그 루머나 이런 것들이 있기 쉽죠. 학업을 먼저 검증을 해볼까요? 학업으로. 학업은 일단 태극점이 식상이죠. 이팔자에서 정화상관이 있습니다. 정화상관이 태극점인데 병화가 혼잡하니까 임수로 제거해야죠. 따라서 정화와 임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술모토가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걸 갑으로 극하고요. 을이 혼잡하고 있는 것을 제거해서 얻는 것도 계산합니다. 여기 이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정확하게 급수를 계산하면 제가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정화, 임수, 그다음에 임수를 보호하는 갑목, 그다음에 을목이 혼잡하는데 정화가 을목을 제거해주죠. 그래서 을목의 급수를 얻는 거죠. 정화는 병화를 제거 가능하니까 급수로 계산합니다. 천간의 1급. 년이나 월은 다음에 또 연결된 것은 급수 계산이 얻는 게 없습니다. 임수는 불투관하고요. 지지에서 극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계산하죠. 월지 3분인데요. 6합, 다음에 3합, 그 다음에 술부터 극하는 걸 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년이나 연결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수는 무급이네요. 무급. 갑목, 을목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급수로 계산하죠. 천간의 1급이고요. 연지는 월지는 장생 4급, 6합과 목국, 그 다음에 술모토 극하는 1급을 빼면 1급이 남네요. 년지는 3급에서 6합과 화국을 빼면 1급이 남고요. 연결되는 걸 보면 일지술토 남는 게 없고요. 시지묘에서 1급이 남습니다. 갑목이 4급, 을목을 계산한 이유는 을목이 없어지면 그만큼 갑목이 더 힘이 강해지는 거죠. 천간 1급, 지지는 혼잡하니까 분수로 계산합니다. 지지는 연지에서는 1분, 그 다음에 술토 일지에서는 3분, 그 다음에 시지 묘목에서는 1분 해서 을목은 1급 5분이죠. 따라서 합치면은 6급 5분이 됩니다. 6급 5분이면 6급이 그냥 보통 대학이고요. 7급은 유명한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급 중간에 있으니까 명문대 정도 봅니다. 6급 5분. 외모. 우리가 앞에서 외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일간의 희귀 여부와 무관하게 청하게 하는지 우선 봅니다. 그런데 일간이 희신 역할을 하면 보호할 수 있는지를 또 보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일간 갑목을
희귀불문하죠. 을목이 혼잡하는데 정화 상관이 제거해 주죠. 따라서 이 팔자는 외모는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 계산은 일단 정화, 아까 말씀드린 정화, 그 다음에 병화가 혼잡합니다. 간목, 이렇게 해서 학력 계산하는 거 동일하죠. 6급 5분 정도. 6급 5분. 8급으로 여기다가 임청학급 8급으로 계산했는데, 이거 우리가 암공 암해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최대치입니다. 맥시멈. 원국의 겉으로 드러난 것은 6급 5분. 최대치. 성형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한다면 8급까지. 그래서 6급 5분도 굉장히 미인에 속합니다. 통상 사람의 외모와 신장이 청수하고 수려하고 깨닫는 능력이 강하며 욕망이 크고 독단성이 강하며 잠재력을 격발할 수 있으며 발명가, 장인 등의 경우라면 상당수가 상관이 격용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관이 용신이죠. 임신은 정축년, 낙마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정화가 와서 대운의 임수, 원국과 대운의 임수, 유년의 임수 이렇게 합을 하고 있죠. 실제로는 정화가 합거된다. 네? 정화는 원국에서 화국인데요. 화국. 그런데 유년의 정화가 다시 옵니다. 그래서 신운, 그러니까 원국에서 원국과 대운의 이정일임이죠. 이것은 정과 임이 다 같이 묶이는 겁니다. 이 사주에서는 정과 임을 사용하는 건데 두 개가 묶여버리니까 합주 상태가 되니까 일단 있어도 영향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것. 두 글자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통변은 이렇게 되는데요. 을유년, 일간 혼잡, 속에 변한다. 외모가 뭐 상한다 이런 정도로. 외모도 변할 수는 있죠. 다치거나 어떤 뭐의 부작용이거나 이런 거죠.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연예인의 특질, 상관, 모델, 외모 신체, 자평진결에서 일간 및 식상. 일간이나 식상을 보라고 한 것은 일간을 예로 들어서 일간을 청하게 만드는 것이 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무조건 식상이 고정적인 건 아니고요. 신장으로 한번 또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갑정으로 계산해요. 갑하고요. 을목을 제거하는 정화, 그 다음에 병화를 제거하는 임수. 병화를 또 계산해야 되죠. 병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6급 5분은 병화 계산하기 전이죠. 거기에다가 병화를 계산하면 병화는 제거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요. 술토가 있고 년
장생지도 있고요. 그래서 6분을 더합니다. 그러면 원국에서는 7급 1분이 나오죠. 뭐 대운이나 이런 데 따라서 갑술대운, 병화가 4분이죠. 갑목이 4분이죠. 그러면 맥시멈 7급 5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급 1분에서 7급 5분 사이 이 팔자의 신장이죠. 이런 것들은 정확히 171cm, 174cm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최대 최저를 정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실질과 큰 차이가 없으면 이 주보치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이 희용신인데요. 흔히 그 여자들한테 상관은 혼인에 좋지 않다고 하죠. 근데 그 상관이 루머를 특히 주관하고요. 루머. 그다음에 배우자궁 술토는 식신, 편재, 겁재가 같이 있어서, 그리고 또 기신입니다. 혼인이 지체된다고 보는 거죠. 루머를 즐기는 것, 직업에 그런 것이 유리하죠. 상관이 시간에 있으니까 연하의 남자 이름이 될 것이. 혼녀는 이 팔자는 원래는 관사를 보는 겁니다. 간목의 관사. 그러면서 지금 술 중에 신금, 배우자 신금, 정관이 기신이죠. 그래서 상관 정화를 쓴다는 거죠. 정화가 배우자의 동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사년 계수인성 기신이 정화상관 희신을 극하고, 그 전에 임진년은 임수신이 정화상관 희신을 합거. 그러니까 지금 임진년을 보면 진술충, 인묘진, 목다 화색이죠. 정화가 굉장히 소액해집니다. 그래서 합거되는 거죠. 두 해 모두 상관의 열성인자를 발동. 정화를 쓰는데 정화가 합거되면 정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열성인자, 관사, 구설 그런 것들이겠죠. 재부를 보면 원래 태극점은 술무토죠. 기신이니까 간목, 또 을목이 혼잡하니까 정화.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목이고요. 플러스 정화. 아까 간목이 얼마였죠? 4급. 간목이 4급이었죠. 4급. 정화가 1급 5분. 맥시멈 5급 4분. 미니멈 3급 9분이죠. 네. 갑이 4급, 정화가 1급이네요. 병화가 4분. 그래서 1급. 그래서 5급 4분이 맥시멈입니다. 을목, 혼잡하는 1급 5분을 차감하면, 운로에서 차감 안 해도 무방하면 5급 4분이고요. 차감해야 되면 3급 9분.
그래서 이 팔자의 재분은 5급 4분에서 3급 9분 사이에 있다. 5급, 한 4급 정도 되는 거죠. 4급. 4급이면 실제 이 팔자의 분은 여기 3급에서 4급 사이, 이 정도. 맥시멈 아까 5급 4분이었으니까 여기. 너무 범위가 넓긴 하죠. 20억에서 200억 사이라면 너무 범위가 넓긴 한데 200만 불에서 2천만 불. 이 급수표는 중국 사람들용으로 일단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놓은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데서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제 어떤 그 구분하는, 단계별로 구분하는 걸 활용해서 다시 한번 그 제가 보완해 놓은 그 표가 있는데 거기에 그걸로 한번 나중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급이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면 요즘 강남에 뭐 집 한 채도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앞에 봤다시피 7급 정도가 어떤 기준이라고 봤죠. 7급. 7급 이상이면 부자. 3급에서 7급 중산층 소위 말하는, 사실 1급 이상만 돼도 급수만 나와도 그렇게 굶어 죽는 상황은 아닙니다. 7급 이상이면 부자죠. 뭐 4천억과 뭐 1조 2천억은 엄청난 차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막 세밀하게 구분하진 않았습니다. 뭐 만금, 10만금, 100만금, 억만금 이런 정도로만 구분했죠. 하여간 임지영이라고 하는 그 팔자는 재분은 3급 9분에서 5급 4분 사이, 20억에서 200억 정도까지 너무 넓은 범위긴 하지만 어쨌든 중산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연예인이 4급이면 우리나라 화폐로 하면 상급에서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연예인 이 정도면 사실 부자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은 빌 게이츠 사주입니다. 시에서 자서전에 보면 구시, 자시, 해시 정도 보는 거죠. 그래서 해미 목국이 있습니다. 병신합이 있고요. 각자 합류. 신금이 합류되기 때문에 을목을 취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한데, 해미, 을, 갑을목을 다 회국하고 있기 때문에 갑을목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무토죠, 무토. 무. 그러니까 간목은 병화 때문에 안 되고요. 을목은 신금이 극하고 있지만 거리상 멀기도 하고, 햄이 또 목국을 만들고 있고요. 미중에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미형, 술토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투가 나고요. 그래서 무병을 이렇게 되겠네요. 무병을. 격이 청왕. 청하면 왕한 거죠. 무토가 격신인데 을목이 또 신금도 있어요. 그래서 기토를 확실하게 제압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국이 높다고 봅니다. 주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 청용신은 을목, 희신은 개수인데 원국에는 지금 없죠. 미중에 뭐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 있어도 이미 목국으로 화해서 가버린 거죠. 귀를 보면 관살이 태극전입니다. 갑목이 극하니까 병화로 계산하죠. 다만 무토칠살은 형동, 불안정. 또 해의 갑목이 있어서 해 중에 갑임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토칠살은 항상 갑목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록을 먹는 관으로서는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부를 보면은 부의 급수는 일단 편제를 보는 거죠. 임수가 극하니까 무토. 또 간목이 있으니까 병화가 이미 간목을 설해주 있죠. 그래서 병화, 무토. 토의 형은 분수간이 급수. 여기서 술토, 술미형 하기 때문에 급수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의 형은 일종의 토국이죠. 토국. 그래서 형하는 것만 차감해 줍니다. 아까 그 관료의 관이 아닌 기업의 관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 어떤 사주팔자를 이 사주팔자가 일단 관으로 귀한 것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주보를 취해서 주보의 상태를 보는 것. 무토가 불투관. 다만 술미형, 토형을 이루어서 토국인데 국이라면 천간지지를 유행하고 있다고 보아서 투관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햄이 목국을 하고 있어서 그 무토를 또 극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관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보를 취하고 나서 관귀 여부를 논하는 방법이 있고 천지 주기를 논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령의 글자를 보아서 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월지 본기를 보아서 이 본기가 투간에 있으면, 뭐 좌우묘유는 뭐 투간 안 해도 됩니다만 투간에 있으면 일단 그 투간된 글자의 그 특징을 보이기 쉽다.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투간에 있었다 그러면 관기를 논하기 쉬운데 두 가지 다 조건이 안 되는 거죠. 투간하지도 않았고 또 안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월지 본기 무토가 희신이다. 이 흑자의 희용신이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진신득용입니다. 진신득용을 하는 경우 최소한 관기는 못 한다면 재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관기보다는 재부를 논하는 것이 더 맞다. 누구나 다 아는 빌 게이츠의 그 부유함은
세계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막 해놓으면 비판적인 사람들은 에이, 이게 뭐 사후에 꿰맞추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떤 주보에 급수 계산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거기에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지 꿰맞추기로 이걸 그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처와의 어떤 처의 문제, 뭐 이렇게 이혼했죠. 오랫동안 살다가 이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아시다시피 하버드대를 그 중퇴를 했는데 학업도 보는 방법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업 미완성. 출생 시의 문제. 그다음에 자선 사업에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런 특징. 무토의 어떤 오행으로서의 특징. 화오행, 목오행, 골고루 다 지금 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죠. 이 사주팔자는 그래서 명리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명리학을 계속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유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 행장을 잘 분석해낼 수 있다면 공부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무속인들이 미래를 내다본다고 얘기를 흔히 하죠. 우리가 사주팔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미래를 볼 수 있어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다 전제가 뭐냐면 운명은 있다라고 하는 어떤 분야일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진 어떤 미래의 특정 섹터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어떤 팔자소관이 운명이냐 하는 건데요. 이 무속인이나 명리학이나 그 전제는 정해진 미래의 어떤 섹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전제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변에 흔히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무속인들 경우에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경우가 종종 들리죠.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전제, 정해진 미래의 어떤 섹터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대로 충족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측학의 하나인 사주팔자 명리학도 이런 정해진 미래의 섹터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의문을 가지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정해진 미래의 섹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뭐 구석도 그렇고 무슨 뭐 신기한 현상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미래 예측 수단으로서 사주팔자 명리학을 공부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명리학에서는 이런 오행이나 십신, 십간 이런 것들로 예측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46번 보면 이 맹인술사 유상사라는 분인데 정묘, 개축, 갑자. 격신은 간목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임수
수가 왕한 시기입니다. 임수는 간목 때문에 쓰기 어렵죠. 그래서 개수를 일단 취합니다. 월령의 기토가 있습니다. 자축합인데 합류를 하고 있네요. 묘가 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토를 견제하는 것이 급선무죠. 그래서 그럼 개 중에 신금을 써볼까? 신금을 토를 제거하려면 을목과 축 중에 신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축합을 하고 있어요. 축도 지금 합류하는 거죠. 신금도 합류됩니다. 그래서 합류되면 쓰기 어렵다. 일단 을목을 취합니다. 격신의 식신이죠. 그래서 군례 신생.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군례 신생이 아니고 격신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군례 신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수가 기신입니다. 여기서 간목을 사용하거나 무토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팔자는 일단 무토는 없습니다. 일단 경금과 축 중의 경금과 무토를 써서 임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를 쓰는데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갑과 임이 같이 한 세트로 견제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 팔자는 무토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경금과 무토를 취하긴 하지만 간목으로 임수를 설하고 간목은 기신이기 때문에 다시 경금으로 제거해 줍니다. 어쨌든 경금도 임수를 생할 수 있죠. 이렇게 부득불 주보 취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팔자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로 기준을 봤다면 좋은 사주는 아닙니다. 이런 눈이 밝았지만 눈이 멀다. 이런 보면 이 년월에 축토와 계수, 정화, 묘목이 있습니다. 정화를 뺀 나머지 전부 음기입니다. 음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전부 수목. 수목은 뒤에 태극 명리에서 보겠지만 전통적으로 수는 노음이고요. 목은 소양이죠. 소양. 이것은 음이 양보다 많다는 것이죠. 소양이니까요. 그래서 전부 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빛 이게 읽기 쉬운 그런 걸로도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런 걸로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임자 자운의 임오년 눈이 먼다. 원국과 대운과 유년의 천간합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 제가 1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그것은 자영업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어떤 팔자의 주인이 이 세상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타고난 일, 그것이 관이든 개인 기업이든 아니면 연구자든 샐러리맨이든 통칭하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하도록 부여받은 그런 분야의 일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걸 볼 때 가장 주된 글자는 바로 격신이죠. 격신으로서 격신에 오행이 있고요. 십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십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나의 운명적인 어떤 일을 보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청용신과 용신, 이것을 보조로서 같이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상 손재다,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손실을 말하는 것이지, 뭐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해서 손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류합거를 잘 구분하시면 이 해석하고 통변하는데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앤 롤링, 해리포터 쓴 작가죠. 을미시도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갑오시로 설명을 합니다. 뒤에 을미시는 왜 안 되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개사, 개미, 을사, 개미, 병술, 갑오. 일단 사오미, 삼방이 있고요. 오술, 화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미형이 있습니다. 화왕하고 무기토가 형출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화가 왕하고요. 토성이 또 형출이죠. 그런데 토성을 잡아주는, 견제해주는 글자가 또 천간에 나와 있습니다. 목이 나와 있네요. 목. 그러니까 목이 없으면 화를 쓰지 못하는데, 목이 있기 때문에 화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호기제나 청하게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주는 왜 병을, 지금 개수도 있고, 개수가 바로 그 정을 극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정화를 격심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천간의 개수는 을목이 있어서 그것을 개수를 견제할 수 있고요. 미술형이 있어서 기토가 일단 흔들린 그런 것은 개수를 또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있다고 해서 정화를 쓰지 못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자, 병과 정을 놓고 봐야 되는데, 정의 입장에서는 개수가 있고요. 병의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습니다. 그 간목이 있으면 병을 더 잘 쓸 수 있나 보는 거죠. 그런데 간목은 시에서 사지입니다. 그리고 월에서는 고지인데 고가 흔들리고 있죠. 따라서 간목이 약하죠. 그리고 년에 어쨌거나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이 또 미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약하지는 않죠. 뭐 사오미 화방을 잃었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사주는 정화를 격신으로 취하고요. 을목으로서 보호합니다. 화는 사오미 화국, 오술 화국을, 사오미 화방, 오술 화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지에 천간에 투관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신은 을목을 써야죠. 을목으로서 개수도 설하고 기토도 극하고 정화를 보호하죠. 청용신은 무토와 경금을 씁니다. 일생의 어떤 중요한 사건들
보시고요. 왜 을미시와 갑오시 중에서 갑오시로 하는가? 이것을 먼저 논할 필요는 없고요. 이 두 개를 정해 놓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을미시로 하면 격신이 무토, 용신이 병화, 그 다음에 을개, 그 다음에 갑오시로 하면 격신이 정화, 용신이 을목, 무경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책의 편제상 이렇게 하는 거고요. 먼저 여기서 이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각자 다. 그래서 검증을 한 다음에 미시가 맞는지 오시가 맞는지를 가지고 시를 정하는 거죠. 지금 편제상 이게 먼저 나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주보치용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왜 오시가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식상이죠. 그러면 무토,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경금이죠. 각 급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암공암해를 안 따지고요. 원국에 드러나 있는 것만 계산하면 6급 3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암공암해까지 보면 6분 정도 나오는데요. 같이 보면 됩니다. 모친 사망, 병술은 병은 경호년. 기준이 되는 목친성, 을목이고요. 갑이 혼잡하다. 모친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죠. 그래서 혼잡하는 걸 반드시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형제는 당연히 혼잡하니까 먼저 혼잡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먼저 혼잡을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혼연, 그다음에 해리포터와 마법의 돌, 정혜운이 대발한 거, 제부, 영국에서 영국 여왕 다음으로 부자이죠. 제부의 어떤 태극점, 경무을, 이거 6급 3분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제부죠. 운에서 근데 변화가 가능하죠. 이것은 어떤 미니멈인, 그 다음에 암공암유까지 구하면 맥시멈. 거기다가 운에서까지 보면 조금 더 변동이 있는 거죠. 재우는 거, 그다음에 뭐 향울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 편 아까 설명됐다시피 제가 이 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을 우리 원화 기준으로 해보면 이런 정도로 되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7급이라고 했죠. 7급. 그러면 5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가 부자인데요. 부자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우리 상위 1% 부채를 제외한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한 35억 원. 그런데 부동산이 80%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한 25억 원. 이게 부동산이죠.
강남 아파트 한 채죠. 나머지 한 10억 정도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인데요. 여기 보면 40억에서 200억 사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로 보면은 한 4급 정도 되는 거죠. 상위 1%가. 상위 1%가 다 뭐 여기로 기준을 하면 7급 정도가 부자인다고 하는데, 이게 귀로 보면 태수급, 태수라고 하면 우리로 하면은 관찰사.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하면 각 8도 관찰사 그 이상이니까, 관료들, 관록을 먹는, 국가의 복록을 먹는 사람 중에서 1%도 더 훨씬, 관료가 10,000명이면 관찰사 이상이면 1%면은 100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제 7급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다, 어떤 귀가 높다 하면 7급. 여기서 보면 50억, 그러니까 2천억 정도 되는 거지,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급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어쨌든 이 부귀의 기준, 이 기준은 우리가 일본에서도 얘기했지만 약간 각 어떤 시대, 사회, 또 국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조앤 롤링 같은 경우는 아까 한 7급 정도 본다면 달러로 하면 여기가 지금 한 2억 불 정도 되죠. 2억 불. 여기에 여기 보면 10억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넘어선 거죠. 여기 9급까지 올라갑니다. 9급. 그러니까 지금 이 급수 계산이 기준을 제시할 뿐이지 정확하게 현재 상태를 말하는 어떤 도구는 못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중권의 이론적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상권이나 중권이나 이론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또 찾아보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